저희 정치보감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방향과 비슷하게 유시민 작가도 이해운 장관 내정자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국회의원당은 정쟁화하기 바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과 이해운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주고받는 질의응답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번 인사를 놓고 꺼낸 말이 흥미로운 건 누가 옳으냐를 먼저 가르려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부터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비평을 하려면 틀이 있어야 하고 그 틀이 없으면 그저 호불호의 감정만 남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 기준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취향, 도덕, 목적의 합리성입니다. 이 셋을 분리해놓고 보면 지금 국힘당이 벌이는 소란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선명해집니다. 취향은 말 그대로 개인의 주관입니다. 당신이 이해훈이라면 지명에 응하겠느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싫다고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비평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 결정을 곧바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강조한 대목도 그겁니다. 취향은 말할 수 있지만 평가의 잣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은 이 취향의 언어를 정치적 처벌의 언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배신자, 변절, 부역 같은 단어를 앞세우면서 마치 누군가의 선택 자체를 죄로 만들려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서 이미 논의는 흔들립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충성서약 검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 부분은 비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해운이 어제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지점은 도덕의 문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장동혁이 즐겨 인용한 김중배의 다이아 같은 말이 바로 이런 정서에 기대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하필 이해운인지, 그로 인해 지지층이 느낄 불편과 반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각자 진영 감정의 싸움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누가 더 배신했느냐, 누가 더 얄밉냐로 흐르면 끝입니다. 국힘당이 바로 그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프레임에 걸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목적의 합리성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해운이 적합한 도구인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논의는 비로소 현실로 내려옵니다. 이해운이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국가가 실제로 더 나아질 것이냐가 중심이 됩니다. 그 판단을 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 언론은 사상 첫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말로 분위기만 만들고 정작 핵심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단어의 새로움에 취해 역할을 놓치면 청원에도 정쟁 구경으로 끝나버립니다. 기획예산처의 본질은 국가자원 배분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숫자가 되는 순간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룬다는 건 단순히 돈을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들려준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자원 배분 회의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관들이 자료도 못 들고 들어가고 백지와 연필만 들고 들어가서 기획예산처가 띄운 설명을 놓고 서로 설득하고 반박하며 싸웁니다.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 필요를 말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깎이고 누군가는 늘어납니다. 이런 회의는 잘 꾸며진 보고서가 아니라 맨몸으로 부딪히는 논쟁에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걸 주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입니다. 탑다운으로 배분 그림을 그려서 각 부처에 내려보내는 실무는 루틴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쪽 늘리고 저쪽 줄이라고 하면 숫자를 맞추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능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더 중요한 역할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문제 사업을 골라서 언제까지 할 건지, 왜 효과가 없는지, 중복은 없는지, 비효율은 왜 방치됐는지 따져 묻는 작업입니다. 부처 간 중첩사업, 이름만 바꾼 반복사업, 서로 떠넘기는 사업들이 걸리면 장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한쪽이 밀리면 그 사업은 날아가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의 본체입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안면을 중시하는 사람, 내부 인맥으로 무마하려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고, 누군가의 지역 민원을 잘라야 하고, 누군가의 비효율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아놨면 몰수하고 끊고 자르기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해운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도 여기에 붙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람끼리 서로 봐주고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의 결을 가진 사람을 세워 칼질을 맡기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원래 예산 집행의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유시민 작가는 진단했습니다. 그러니 이해운이 그 역할에 맞는지 보는 게 핵심이 됩니다. 국힘당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칠수록 오히려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정말로 이해운이 예산 효율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정치인답게 모양만 낼 것인지, 이걸 검증하는 장이 청문회입니다. 김종인이 이 지점을 정면에서 건드렸습니다. 김종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힘당이 후보자 발표 2시간 만에 제명한 걸 옹졸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인사 자체를 무조건 실패라고 규정해 정치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힘당의 움직임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종인은 국힘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만으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국힘당이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떤 정당으로 남으려는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처럼 들립니다. 이해운을 비난하는 언어가 커질수록 그 언어가 되돌아와 국힘당의 인사검증과 공천의 책임을 찌른다는 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오래 몸담았던 인물의 품성과 논란을 익히 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그럼에도 공천을 반복해준 쪽은 누구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논점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이해운 개인의 문제입니다. 과거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그 피해가 있었다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덮고 갈 수 없습니다. 공직은 능력만으로 통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논란을 넘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예산은 숫자이면서 권력이고 동시에 국민의 삶입니다. 혈세를 아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자르고 중복을 없애고 집행을 쥐어짜는 건 정치적 손해를 각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청문회는 바로 그 대목을 물어야 합니다. 이해운이 예산 집행 효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문제 사업을 가려낼지, 부처가 반발할 때 무엇으로 설득할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숫자로 구현하면서도 낭비를 막는 균형 감각이 있는지, 이해 관계자와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이 질문들이 실제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국힘당이 이해운을 들고 흔드는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관심을 주는 이유는 국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힘당의 모순이 드러나서입니다. 그 모순에 빠져드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해운의 과거 논란은 논란대로 정리화돼 앞으로 국가 자원 배분과 예산 효율을 어떻게 책임질지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 역할을 할 위치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 물으면 국민은 납득하고 민주당이 헛물만 켜면 국민은 실망합니다. 국힘당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의 질문과 이해운의 답이 남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도 함께 검증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현실을 움직일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민주당이 앞으로 더 신뢰받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